제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놓쳤어요. 엄마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셨는데 저는 그저 나이 드신 거니까 하고 넘겨버렸어요. 이 말은 지난주 저를 찾아온 중년 여성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정은주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요양병원에서 35년간 전문 간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 왔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지난주 한 중년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 씨, 몇 달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분이었습니다. 서 씨는 커피잔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놓쳤어요. 엄마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셨는데 저는 그저 나이 드신 거니까 하고 넘겨버렸어요. 요즘 밥을 잘 안 드시고 옷이 헐렁해진 것도 그냥 노화라고만 생각했죠. 밤에 자주 깨셔서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도 치매 초기인가 하고 걱정만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평생 아끼던 물건들을 나눠주실 때도 그냥 집안 정리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서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알게 됐어요. 그게 다 엄마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계셨던 거라는 걸요. 제가 엄마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사랑해요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신호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작년 겨울 저희 병원에 한 할머니가 입원하셨어요. 박 할머니는 78세였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죠. 그날 할머니의 딸 미경 씨는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안 그러셨는데.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자 미경 씨의 대답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6개월 동안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저 나이 드신 거니까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3주 후 박 할머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경 씨는 제 손을 꼭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간호사님,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을 텐데 마지막 말도 제대로 못 나눴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아픔은 제가 35년간 수없이 보아온 모습입니다.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그들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 쫓기거나 변화를 인정하기 두려워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냥 나이든 탓이겠지 하며 넘겨버리는 사이에 소중한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노인이 생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5가지 결정적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중한 가족과의 마지막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의 마지막을 위해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다른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사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욕 감퇴가 아닙니다. 갑자기 평생 좋아하던 음식에 관심을 잃거나 특정 음식만 찾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돌봤던 이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고기는 이제 안 먹어라며 과일과 물만 찾으셨습니다. 가족들은 건강에 신경 쓰시나 보다고 생각했지만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식사 패턴 변화는 몸이 이미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찾거나
특정 영양소가 필요한 음식만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음식 섭취를 줄이며 신체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절대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마세요. 대신 소량으로 자주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대화와 교감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할머니, 이 사과 정말 달아요. 할머니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식사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김할머니는 식사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손녀가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만 조금씩 더 드셨습니다. 음식 자체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던 거죠. 가족들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준비해 식사 시간마다 들려드렸고, 그렇게 마지막 6개월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음식에 대한 태도가 매우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평생 단 음식을 싫어하던 분이 갑자기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 할머니는 평생 당뇨병으로 단 음식을 멀리 하셨는데 마지막 몇 달 동안에는 매일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걱정한 가족들이 주저했지만 의사와 상담 후 할머니의 남은 시간의 행복을 위해 적당량의 아이스크림을 제공했죠. 할머니는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가족들이 들어본 가장 생생한 할머니의 유년기 기억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은 아이스크림이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몸무게 변화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애 마지막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평균 510kg의 체중 감소를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량이 줄어서만이 아니라 몸의 대사 과정과 영양소, 흡수 능력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드시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 패턴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던 분이 갑자기 늦잠을 자거나 반대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낮과 밤이 뒤바뀌는 현상도 자주 관찰됩니다. 밤에는 이상하게 활기차고 낮에는 계속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할아버지는 4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 9시, 10시까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드디어 편하게 쉬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이미 휴식이 필요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밤에는 갑자기 깨어나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수면 패턴 변화는 뇌의 생체 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죠. 또한 밤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이를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억지로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그분의 새로운 리듬에 맞춰 함께 해주세요. 밤에 깨어 있을 때는 조용히 옆에 있어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면 경청해 주세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잠이 안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이야기 들려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며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최할아버지의 딸은 아버지의 변화된 수면 패턴을 알아채고 밤에 자주 깨실 때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 함께 마시며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면 패턴 변화와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몽상 또는 환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애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거나 대화하는 경험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말기 환각이라고 하지만 호스피스 분야에서는 임종 체험이라고 부르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장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약 3주 전부터 밤중에 자주 깨어나
방 한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라고 물으면 내 엄마가 저기 서 있어. 날 데리러 오셨대. 라고 대답하셨죠. 처음에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할머니가 그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은 할머니가 엄마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많은 문화권에서 영적인 준비 과정으로 이해되며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하는 어르신들은 더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또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누구를 보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분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물건 정리와 선물 나눔의 시작입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이나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을 정리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 내가 가져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 정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박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약 8개월 전부터 평생 모아온 물건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60년간 간직했던 결혼반지를 손녀에게 주며 내 행복한 결혼식에 써라고 하셨고,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며 각 사진에 누구인지 이름을 적어두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심심해서 그러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행동은 많은 문화권에서 삶의 정리라고 불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의미 있게 다음 세대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기억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그 선물이 작고 오래된 것이라도 소중히 받아주세요. 할머니, 이 브로치 정말 아름다워요.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이 브로치에 얽힌 이야기도 들려주실래요? 이렇게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그것이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윤 할머니는 자신의 오래된 손뜨개 카디건을 딸에게 주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프로포즈할 때 입었던 거야. 딸은 그때서야 그 카디건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었고 할머니의 청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딸은 매주 할머니를 찾아가 더 많은 이야기를 녹음했고 그것이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물건 정리의 또 다른 측면은 미완성 과제의 완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 시기에 오래 미뤄두었던 일을 마무리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40년간 짓다 만 모형배를 갑자기 완성하기 시작하셨고, 김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마무리 욕구를 발견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세요. 할아버지, 그 모형배 완성하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또는 할머니, 그 친구에게 전화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연락처를 찾아볼게요. 이렇게 미완성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분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한 번은 송할머니가 60년 전 헤어진 첫사랑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냥 옛날 추억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간절함을 느끼고 그 첫사랑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을 찾을 수 있었고 할머니의 병상에서 두 사람은 6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일주일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마지막 숙제를 마치고 떠나셨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정과 관심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평소 조용하던 분이 갑자기 감정을 자주 표현하거나 반대로 활발하던 분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생 관심 없던 주제나 활동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 할아버지는 평생 감정 표현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약 7개월 전부터 갑자기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슬픈 장면만 나와도 눈물을 보이셨죠. 또 평생 종교에 관심 없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읽거나 절에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면서 감상적이 되셨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할아버지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이런 감정과 관심사의 변화는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영적인 주제나 철학적 질문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그 변화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세요. 할아버지, 요즘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네요. 제가 같이 읽어드릴까요? 혹은 할머니,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더 많은 비슷한 음악을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새로운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알아채고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시간이 아버지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평생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 변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측면은 화해에 대한 욕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애 마지막에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족 내 불화나 오해, 오래된 다툼을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할머니는 30년간 말도 하지 않던 작은 딸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 아이를 이해 못했어 라고 처음으로 인정하셨죠. 가족들은 할머니의 변화에 놀랐지만 작은 딸과의 재회를 주선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할머니와 딸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 2개월 만에 돌아가셨지만 가족 모두가 평화로운 작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화해의 욕구를 발견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세요.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큰 치유가 됩니다. 할머니, 작은엄마와 연락해 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제안하고 필요하다면 중재자 역할을 해주세요. 5번째 신호는 신체적 거리두기와 내적 집중입니다. 평소 스킨십을 좋아하던 분이 갑자기 신체적 접촉을 피하거나 반대로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주변 환경보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안아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할머니한테 오지 마. 너무 피곤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가끔 딸의 손만 잡고 오래 놓지 않으셨죠. 또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거나 혼잣말처럼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치매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의사 검진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5개월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많은 문화권에서 저 세상으로의 전환 준비로 이해됩니다. 현실 세계와의 연결은 약해지고 다른 차원과의 연결이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는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그 변화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혼자 있고 싶으시구나 라고 이해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필요할 때 언제든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손을 잡아달라고 할 때는 따뜻하게 응해드리고 혼잣말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는 방해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이 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 할머니, 무슨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저기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대답하셨죠. 가족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할머니의 평화로운 표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여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방법이었습니다. 신체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징적 언어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 시기에 직접적인 표현 대신 상징이나 은유를 사용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나 이제 집에 가야 해. 긴 여행을 준비해야 해. 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같은 표현들이 대표적입니다. 한 할머니는 갑자기 내 가방은 다 쌌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실제 가방을 찾았지만 할머니가 계속 여행 준비해야 해 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3일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상징적 표현을 들으셨다면 어디로 여행 가세요? 또는 누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분의 내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런 상징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신호는 손동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 시기에 공중에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손동작을 보입니다. 이는 터미널 그래스핑 터미널 그래스핑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의학적으로는 신경계 변화로 설명되지만 많은 문화권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천장을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간병인은 처음에 불편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를 설명해 주자 그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며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더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인이 마지막 여정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5가지 결정적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식사 패턴의 급격한 변화. 둘째, 수면 패턴의 극적인 변화. 셋째, 물건 정리와 선물 나눔의 시작. 넷째, 감정과 관심사의 급격한 변화. 다섯째, 신체적 거리두기와 내적 집중입니다. 이 신호들이 모두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곧 돌아가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눈에 띈다면 그것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으며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런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이런 변화가 무슨 의미인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마지막 대화를 더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사랑해를 더 많이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 말들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고,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존엄과 편안함을 지켜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환자 중에 이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이런 신호들을 일찍 알아채고 마지막 4개월 동안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병상을 거실로 옮겨서 가족들과 함께 있게 했고, 손주들이 학교 다녀와서 항상 옆에서 숙제하게 했습니다. TV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다 같이 보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도 조금씩 만들어 드렸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막내 아들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정원사로 일하셨지만 병으로 더 이상 흙을 만질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이 병상 옆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매일 함께
식물을 돌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아들에게 전수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이 가능했던 건 가족들이 변화의 신호를 알아채고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을 두려움과 부정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채웠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순간의 편안함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의학적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르신의 편안함과 존엄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지켜본 바로는 마지막 시기에는 완치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최할머니는 마지막 몇 주 동안 병원 치료보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의사는 병원에 계속 있으면 며칠이라도 더 살 수 있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내 마지막은 내 집에서 맞이하고 싶어 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고민 끝에 할머니의 뜻을 존중해 집으로 모셨고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좋아하는 이불을 덮고 창밖에 늘 보던 나무를 바라보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처럼 어르신이 원하는 환경과 조건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 어디가 가장 편하세요? 무엇이 있으면 더 편안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때로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특별한 향기의 방향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통증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증을 참거나 표현하지 않으려 합니다.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라고 하시더라도 표정이나 자세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통증 관리를 해드리세요.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작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어르신이 의식이 없거나 이미 돌아가신 후에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들을 수 있을 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런 말들을 직접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떠나는 분에게도 남는 사람에게도 큰 위로와 평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황금빛 노후지혜에서는 더 좋은 삶의 지혜가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